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41세 평범한 카장 윤태석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년에 접어든 남자의 일상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죠. 회사와 집의 굴레, 그 사이를 오가며 반복되는 하루하루.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의 과거가 현재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32세 신입사원 한 명의 집들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 11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6011호. 윤태석은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1세 중소기업 영업팀의 과장.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죠. 1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하루는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영업실적, 회의, 보고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마주하는 저녁 시간. 그런데 최근 들어 태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2달 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입사원 이수민이었어요. 32세 이수민.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온 경력직 신입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금세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죠. 특히 태석에게는 묘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업무든 개인적인 고민이든 항상 태석을 찾았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들어봐. 오늘 회식 있다. 7시 지하철역 앞 삼겹살집. 오늘도 회식이라며 한숨을 내쉬는 동료들 사이에서 수민이 태석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윤 과장님, 이 견적서 포맷이 자꾸 깨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건 버전 문제네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와, 역시 과장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도 다 아세요? 수민의 환한 미소와 진심 어린 칭찬. 41세 중년 남성에게는 묘한 기분과 알게 모를 좋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은 다른 일이 아니면 평소 혼자 조용히 나가던 태석인데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녀가 말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시는 집이 어느 동네세요? 저 이번에 강서구 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강서구요? 저도 강서구 쪽이라 가는 길이 같겠네요. 정말요? 그럼 혹시 같이 가도 될까요? 아직 동네가 낯설어서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 2사람. 이런 상황은 태석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상황이 닥칠 현실을 모르는 상태지만요. 강서구 어디 쪽이세요? 발산동 빌라촌 쪽이에요. 원룸인데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 그 동네 괜찮죠. 주변에 먹을 곳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동네 맛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민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태석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에서는 늘 그렇듯 술과 안주가 오가는 자리였지만 수민 때문에 분위기가 한층 밝았습니다. 41세 기혼 남성이 32세 미혼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태석 자신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20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수민아, 우리 회식의 룰이 첫 잔은 원샷이야. 그런가요? 몰랐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점 취해가는 수민을 바라보는 태석. 그의 시선에는 보호 본능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 문제 없이 수민의 집들이가 열렸죠. 수민의 원룸. 작지만 센스 있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치킨과 피자, 그리고 소주가 준비된 소소한 집들이. 하지만 태석에게는 그리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석의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도 동네 적응도 빨라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수민의 진심 어린 말에
태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술 기운이 오르고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태석만 남게 되었죠. 소파에 쓰러져 잠든 수민. 41세 기혼 남성이 32세 미혼 여성과 단둘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태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집에 연락해서 누군가를 불러야겠어. 태석은 수민의 핸드폰에서 비상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언니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여보세요? 그 순간 윤태석의 41년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16년 전 대학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 졸업과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났던 첫사랑의 목소리였거든요. 혹시 이서영 씨인가요? 태석? 윤태석? 이서영 현재 35세. 태석보다 6살 어린 그녀는 대학 시절 태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순수했던 20대의 사랑.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서영이 지금 수민의 언니라는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민희는 지금 괜찮아요? 네,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두기가 그래서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의 머릿속은 너무 어지러워졌습니다. 16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30분 후 수민의 집 앞에 서영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5세가 된 서영. 20대 때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죠. 민희는요?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서영은 잠든 수민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타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술만 마시면 이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41세 태석의 마음은 20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신의 현실은 잠시 잊은 채 서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16년이나 지났는데 안 달라지면 이상하죠. 태석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서영의 시선이 태석의 왼손을 향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는 곳 말이죠. 결혼하셨구나.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16년의 세월과 각자의 삶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택시가 도착하고 그녀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서영은 태석을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16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석 씨. 민희 일로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언제든 부담스러워 말고 연락 주세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택시가 사라진 후 혼자 남겨진 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1세 기혼 남성이 35세 미혼 여성과 그것도 과거의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 이게 정말 우연이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석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집,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다시 자리 잡은 서영의 존재. 태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였고 거실에서는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방.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늦었네. 회식이었어. 네, 신입집들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태석의 머릿속에는 서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6년 전의 기억들, 그리고 오늘 밤의 재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41세 가장의 현실과 20대 청년의 감정 사이에서 태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41세 기혼 남성과 35세 미혼 여성의 재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32세 직장 후배. 과연 이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순민이 태석의 회사 취직과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직장에서 달라진 수민의 모습과 함께 서영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와 첫사랑의 재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삼각관계의 시작이 윤태석의 평범했던 일상을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8011호의 비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아직은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41세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재회. 때로는 과거가 현재로 침입해와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죠. 태석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는 경험을 해봤을 수도, 누구는 평탄한 연애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여운을 남겨둔 채로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다음 에피소드 예고편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태석 앞에 나타난 수민의 의외의 모습? 과장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서영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태석 씨,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요. 16년 전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수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영은 정말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41세기 온 남성 윤태석의 16년 만에 첫사랑 이서영과 재회하는 순간을요. 수민의 집들이에서 시작된 이 운명적인 만남. 과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재회 이후 태석의 일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열면서도 그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6년 만에 다시 본 서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35세가 된 그녀는 20대 때보다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성숙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간직한 채로 말이죠. 늦었네. 회식이었어. 응, 신입. 집들이었어. 하긴 신입이면 챙겨줘야지. 평상시와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에게는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절대 아니야. 정말로 신입 집들이를 한 게 맞으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 서영과의 재회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41세기 온 남성이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비밀이었거든요. 침실로 늦게 들어간 태석.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어둡지 않았어요. 서영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택시에 오르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시선. 태석 씨, 미니 일로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태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41세 결혼 10년차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가장. 그런 자신이 왜 20대 시절의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추억일 뿐이야. 예전의 일일 뿐이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이 감정은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치 1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잔 티가 역력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생겨 있었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얼굴이 까칠해졌어.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아빠, 나 커서 우주 비행사 될 거야. 오, 정말 대단한데? 아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태석의 마음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로서, 은하의 남편으로서 과연 지금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이 옳은 걸까요? 우주 비행사라니 그냥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지. 영어 학원도 보내야겠어. 아직 어린데 벌써 학원 타령이야? 다른 집 애들은 벌써 다니잖아. 당신은 애 교육에 너무 무심해. 또 시작된 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 평소라면 대충 넘어갔을 일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은하와 말다툼을 하는 내내 태석의 머릿속에는 서영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민에게 담요를 덮어주던 그 다정한 모습. 35세의 성숙한 아름다움.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태석은 자신을 질책했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사무실 풍경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특히 수민의 자리를 볼 때면 말이죠. 그 아이의 언니가 내 첫사랑 서영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수민의 말에 태석의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서영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언니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원래 사람 잘 안 믿는데 과장님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신기했어요. 서영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작은 사실만으로도 태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건 위험해 정말로. 41세기 온 남성이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윤 과장, 프로젝트 보고서 언제 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지. 네, 정리 중입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머리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서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위험한 상상들이 그의 이성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태석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서영에게서 받은 전화번호. 그 번호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최근 통화 언니 서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태석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 번호만 누르면 16년 만에 다시 들은 그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수민 안부나 물어보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태석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의 집에서 시작된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이 다시 그의 삶으로 침입해온 것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태석. 거실에서는 아내 은하가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태석의 마음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멍해? 회사 일이 요새 힘들어. 그냥 좀 피곤해서. 나도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멍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단 말 말고 집에 와서는 좀 신경 좀 써 제발. 요즘 당신 영혼이 어디 나가 있는 것 같아. 은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바로 곁에 있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에는 서영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16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이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나 자신한테 특히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조차 서영을 향한 그리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새벽 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태석은 침실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다시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그리고 그 화면에 떠오른 서영의 번호. 이성과 감정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떨리는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41세 가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순간 태석의 심장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었어요. 1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과 동시에 41세 기온 남성으로서의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 소리뿐. 번호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일부러 받지 않은 걸까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태석의 모든 일상은 서영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도, 업무를 할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조차 머릿속에는 오직 서영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41세 중년 남성을 완전히 사로잡은 위험한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365일 태석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서영을 생각했습니다. 수민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언니를 떠올렸고 밤마다 그 끊어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결혼해요. 와, 축하한다. 언제?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그건 비밀이죠.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이에요. 그리고 언니도 같이 올 거예요, 과장님. 꼭 오셔야 해요. 그 순간 태석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결혼식 그곳에서 서영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1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를 드디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1년 동안 더욱 깊어진 이 감정을 과연 그녀 앞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41세 기온 남성의 금지된 사랑, 35세 미혼 여성에 대한 1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32세 신부의 결혼식.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예상치 못한 재회와 그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모든 상황들. 윤태석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날 예정입니다. 결혼 행진곡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마침내 1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장이라는 축복의 공간에서 벌어질 금지된 감정의 폭발.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이 보게 될 놀라운 진실. 과연 태석과 서영의 16년 전 이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민의 등장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윤태석이 1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날 말이죠. 수민의 결혼식. 그곳에서 서영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41세 기온 남성이 35세 미혼 여성에게 품은 1년간의 그리움. 과연 오늘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축복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인가? (202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수민의 결혼식장 앞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윤태석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 은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태석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죠. 겉보기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자리를 잡게 들어가자. 응. 아들 손은 꼭 잡고 들어가자. 가족과 함께 웨딩홀로 향하는 태석.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혹여나 그녀가 벌써 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진정해. 그냥 평범한 결혼식이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16년 만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결혼식. 너무나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이 버진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감동에 젖어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하지만 태석의 시선은 신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 하객석?
거기에 그녀가 있었어요. 미서영. 35세가 된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6년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이 더욱 눈이 부셨지만 유독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영과 태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얼굴, 수없이 꿈에서 봤던 그 미소,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 있었어요. 태석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6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죠. 뭐야, 저 사람. 누구? 아, 저 여자? 수민이 언니일걸. 아내 은하의 날카로운 시선을 태석은 간접적이지만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들켰나?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맞이한 식사 시간.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영이 태석의 가족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 16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바라보게 된 태석의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신입 결혼한다고 분위기 좋네. 건배합시다. 과장님, 오늘도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축하와 웃음이 가득한 식탁과 음식,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 하지만 그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여자. 계속 당신 쪽만 보는 것 같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결혼식인데 괜한 오해하지 말자. 은하의 눈빛은 오래도록 태석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 아내는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축복의 자리에서 의혹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작 태석은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서영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태석과 은하는 복도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은 화장실에 가고 부부만 남겨진 순간이었죠. 아까 그 여자 뚫어지게 쳐다보던데. 누구야? 수민이 언니야. 언니니까 그냥 인사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도 아니었죠. 은하는 한참 동안 태석을 바라봤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아온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겠지? 여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괜히 기분 상하지 말자. 그래, 알았어. 은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하려 했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젊은 동료들을 중심으로 2차가 시작되었어요. 태석은 가족을 집으로 보내고 마지못해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못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는 것이 은밀하게 기뻤거든요. 과장님,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언니 기다렸잖아요. 수민의 무심한 농담에 태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영이 나를 기다렸다고? 설마 정말일까요? 미안. 아내 먼저 집에 보내야 해서. 그 순간 서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그 무언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다시 건배합시다. 오늘은 우리 수민이 결혼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남은 사람은 태석과 서영, 그리고 소수의 동료들 뿐이었죠. 알코올이 주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1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까요? 야, 우리 과장님이 대학 때 인기 많았잖아. 다들 알지? 여자애들 줄 섰다니까. 그런 얘기 왜 꺼내? 그때였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왜 연락 안 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어서 듣지 못했지만 태석에게는 마치 폭탄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이유를 아직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웃음소리 가득한 술자리.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감춰진 건 16년간 쌓인 그리움과 말하지 못한 진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술자리가 끝나고 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마지막에는 태석과 서영만 남게 되었습니다. 3월의 서늘한 밤바람, 그리고 조용해진 거리. 16년 만에 단둘이 남겨진 두 사람.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오늘 반가웠어요. 나도 정말 오랜만이야.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1년간의 그리움, 16년간의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설렘까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조용한 골목길로 향했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호텔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거리. 41세 기혼 남성과 35세 미혼 여성. 그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16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더욱 간절해졌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그 순간.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나도 잘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미치겠다고. 서영도 알고 있었어요. 태석이 기혼자라는 것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가정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16년간 억눌렀던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에 맡겨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16년 만의 입맞춤. 41세 기혼 남성이 35세 미혼 여성과 금지된 사랑의 첫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알았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호텔의 네온 사인이 두 사람만을 비춰주는 불빛이 되어주고 깊은 밤이 그들의 비밀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윤태석의 41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6년 만의 재회가 금지된 사랑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41세 기혼 남성의 불륜, 35세 미혼 여성의 위험한 선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채 행복해하는 아내와 아들. 과연 이 비밀이 얼마나 오래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비밀 연애가 시작된 후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상들과 함께 수민이 숨기고 있던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금지된 사랑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윤태석과 이서영. 16년 만의 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불륜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민이었어요. 과연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설계자일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비밀 연애가 깊어질수록 더욱 치밀해지는 수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태석과 서영은 아직 모르죠.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밤 10시 서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만났습니다. 태석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과연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누가 따라온다던지 아무도 못 봤죠? 다른 곳에 차를 대놓고
비상계단으로 왔어. 블랙박스도 전부 껐고. 차 안에서 마주본 두 사람. 16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그리움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예감이었을까요? 수민이가 요즘 이상해. 매일마다 언니 오늘 어디가? 라는 문자가 자꾸 와. 순간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민. 그 순수해 보이는 신입사원이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미 모든 것이 수민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태석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서영과의 메시지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점심시간 12시 반.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는 서영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태석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10분 정도 늦을 수도 있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수민이 다른 동료와 대화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태석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서는 무언가 섬뜩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점심은 혹시 카페에서 드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니요. 그냥 구내식당에서 먹으려고요. 수민이 돌아서며 지은 그 미소. 마치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묘하게 오래 남았거든요. 태석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남들이 보기엔 동료들의 평범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위험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영은 오늘 밤 수민과의 약속 때문에 태석에게 만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태석은 실망스러웠지만 낮에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죠. 어제 계속 생각났어요. 서영의 고백에 태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서영이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수민이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창가 말고 안쪽 자리를 일부러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도 이미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연락처 저장명도 바꿨어요. 태석은 보험 설계, 서영은 이사센터. 이렇게까지 조심하면서도 테이블 아래에서는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16년 만에 되찾은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위험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은하의 예리한 관찰력은 태석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어두워진 화면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향수 냄새. 단연간 함께 살아온 여자의 직감으로 은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향수 바꿨어. 익숙하지 않은 냄새네. 순간 태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의 향수 냄새. 차 안에서 가까이 있었을 때 묻었나 봐요. 회사 동료가 엘리베이터에서. 태석의 변명은 궁색했어요. 은하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은하의 마지막 말이 태석의 가슴을 옥죄어 왔어요. 주말에 아이랑 같이 가줄 거지? 설마 또 회사 일 핑계 대진 않겠지. 태석은 그럴 리가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회사 복도, 수민이 웃음 띤 표정으로 태석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는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얘기를 하다가 수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장님 와이프분은 잘 지내시죠? 태석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수민의 다음 말이 그를 완전히 긴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보니까 과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태석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수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점심때 카페를 가는지 물어보는 수민. 태석은 바빠서 모른다고 했지만 수민이 뒤돌아가면서 한 마리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짓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그 순간 태석은 깨달았어요. 수민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민의 원룸. 그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핀보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웨딩홀 좌석 배치도, 집들이 날짜가 적힌 포스트잇, 카페 영수증 사진과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메모까지. 수민이 핀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좌석은 이렇게 세팅해야 눈을 마주치기가 딱 좋지. 두 사람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지? 컴퓨터 모니터에는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어요. 연락처 표기 바꾸기 체크 완료. 집들이 알코올 높은 소주 찾기 체크 완료. 언니 호출 타이밍 체크 완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수민의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 좌석 배치부터 뒤풀이, 심지어 태석과 서영이 단둘이 남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언니는 언제나 선택을 못했지.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줬어. 너무 둥글둥글하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닌데 참. 수민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카페 안쪽 자리에 두 사람 실루엣이었습니다. 촬영 각도는 멀었지만 태석과 서영임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과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서영의 집에 태석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사랑보다 불안감이 더 짙어져 갔습니다. 서영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어요. 태석도 그녀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됐죠. 수민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의문과 변화를 서영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아채려는 듯한 말투라는 서영의 말에 태석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의심하는 걸까? 결혼식 이후로 계속 동선을 묻는 수민. 서영의 불안은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서영의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볼 수 있어? 서영이 울먹였어요. 겁도 나고 이 상황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이죠. 태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서영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민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정이 넘은 수민의 방. 그녀는 차분히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갤러리를 하나씩 보면서 웃는 수민의 경박스러운 표정과 웃음소리. 결혼식 날 포토존 사진, 카페 유리창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 캡처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수민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때가 좋을 것 같아. 폭탄이 터지는 디데이로 말이야. 그리고 나서 수민이 새로운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 칸에는 H로 시작하는 이름과 연락처가 일부만 보였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수민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섬뜩할 만큼 차갑게. 계획대로면 하나씩 무너지겠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해. 비밀 연애가 시작된 그날. 누군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41세 기혼 남성과 35세 미혼 여성의 금지된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수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H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민의 정체와 그녀가 숨겨온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석과 서영은
상상도 못한 위기를 맞게 되죠. 드디어 수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수민이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녀의 방에 붙어 있던 핀보드, 체크리스트, 그리고 H로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계획이었어요. 결혼식 좌석 배치부터 집들이, 술자리, 심지어 태석과 서영이 단둘이 남게 된 것까지 수민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수민이 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H는 누구인지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태석과 서영은 아직 모르죠. 자신들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자정이 넘은 수민의 방.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 갤러리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수민의 결혼식 포토존에서 찍힌 태석과 서영의 사진, 카페 유리창에 반사된 두 사람의 실루엣,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 복사본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의 손가락이 멈춘 건 CCTV 사각지대를 표시해둔 사진이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그들이 몰래 만난 자리. 태석과 서영이 만났던 그곳이었죠. 다음 주 금요일 그때가 좋겠다. 혼잣말을 하다가 수민이 새로운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 칸에는 H로 시작하는 연락처가 일부만 보였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수민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섬뜩할 만큼 차갑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H팀장 한상우였습니다. 드디어 H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바로 태석과 같은 회사의 한상우 팀장이었던 거예요. 자료 패키지 확인했어. 사진, 영상, 로그 묶어서 19시 59분에 예약 발송하면 돼. 수신자는 정은아와 회사 전용 메일 동시 발송. 한상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런 일에 정말 익숙한 사람처럼요. 수민도 담담하게 대답했죠. 익명으로 발신지 위장해서 보내주세요. 흔적은 남기지 마시고요. 알겠어, 입금 확인됐고. 수고해. 입금? 수민이 돈을 주고 한상우에게 일을 의뢰한 거였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수민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회상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강서구 쪽으로 이사를 하고 결혼식 좌석표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화살표들. 서영과 태석의 시야선이 교차하도록 계산된 자리였습니다. 집들이 체크리스트에는 도수 높은 소주에 대한 메모와 언니 호출 타이밍 체크 표시를 했죠. 카페 좌석 도면에는 안쪽 자리, 유리 반사가, CCTV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연은 없었습니다. 동선, 좌석, 술자리, 모든 건 그녀의 정교한 계산이었어요. 태석과 서영이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사랑에 빠지게 된 것까지 전부 다 모두 수민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던 거죠. 수민이 왜 이런 복수를 계획했을까요? 그 답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어요. 복도에서 서영이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쁘고 인기 많은 언니. 그 옆에 서면 수민은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현재로 돌아온 수민.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젊은 서영 옆에 서 있는 태석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때마저도 수민은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선택받는 사람이었지. 내 첫사랑도 그때 사라졌어. 첫사랑. 바로 태석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수민이 좋아했던 사람이 태석이었는데 그는 언니인 서영만을 바라봤던 거죠. 세월이 지난 지금 수민은 그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카페 골목에서 만난 두 자매. 서영은 수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속되는 서영의 동선 추궁, 의심스러운 질문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나, 요즘 왜 그래? 내 동선을 왜 매번 묻는 거야? 수민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언니가 자꾸 사라지니까 결혼식 이후로. 그건 윤 과장님이랑 어디까지 갔어?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미는 정말로 그동안의 외도를 전부 알고 있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언니가 말하던 그 순수한 사랑. 누군가에겐 함정일 수도 있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던진 수민의 마지막 말. 그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의 집은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주말 과학전시관 같이 가는 거 맞지? 응, 기억하고 있었어. 은하가 또다시 냄새를 맡았어요. 낯선 향수 냄새. 태석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죠. 또 낯선 향이네. 이번엔 뭐야? 회의실 섬유탈 취재야. 은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별거 아니겠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면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은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전가 수민과 한상우의 계획이 실행됐어요. 은하의 집 앞에는 무기명 택배가 도착했고 회사에는 무기명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택배를 열어본 은하. 그 안에는 USB와 인화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만나는 두 사람, 카페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 결혼식에서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확인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태석. 이게 뭐야? 은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회사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윤 과장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폴더 링크에는 모든 증거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각 H팀장과 수민 작업 완료. 같은 시간 한상우는 수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송, 수신 모두 확인 완료됐어. 반응은 곧 올 거야. 수민의 방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작업 완료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도 과장님도.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네요. 앞으로 인생은 당신들이 아닌 나의 차례예요. 수민이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어린 시절 자매의 사진, 그리고 미완의 연애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태석에게 쓰려다가 포기했던 그 편지들. 편지를 찢는 수민.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완성해낸 여자였습니다. 증거를 보는 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설명해. 이게 도대체 뭔지. 태석은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놓여진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죠. 조작이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주차장, 카페, 결혼식. 네가 전부다. 거기에 있었잖아. 점점 격렬해지는 두 사람의 몸짓. 실랑이 중에 은하의 휴대폰이 소파에서 툭 떨어져 바닥에 화면이 켜졌어요. 그 순간 화면에 뜬 알림. 8011호. 은하야, 지금 괜찮아? 라는 메시지였어요. 태석은 몸이 곧바로 얼어붙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8011호. 그게 뭘까요? 은하도 놀라서 급히 폰을 집어들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얽힌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야, 그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은하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머지않아 굳게 닫혔습니다. 별거 아니야. 당신 요즘 피곤해서 헛게 보이는 것 같아. 얼른 쉬어. 진짜 무너질 차례가 순식간에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의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품어온 원한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요? 8011호라는 새로운 수수께끼가 등장했습니다. 와이프 은하에게도 설마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무너지는 건 태석과 서영의 관계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와이프 은하 역시 완벽한 아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8011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이프 은하의 행동, 외도를 거리낌 없이 한 태석과 서영. 엇갈린 퍼즐처럼 수민의 계획 하나에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수민의 완벽한 복수가 성공한 그날 밤,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과 서영의 불륜이 드러났고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8011호라는 새로운 수수께끼였습니다. 은하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8011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은하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을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비밀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복수를 완성한 수민조차 예상하지 못한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수민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집까지 18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그때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상우 팀장으로부터였죠. 전송, 수신, 반응 모두 확인했어. 내일 오전 보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준비해.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모든 것이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전부 끝났어. 덫은 정확히 닫혔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만 가득할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산이 뒤집혀진 채로 비에 젖은 도로 위로 무작정 달려나왔습니다. 수민의 헤드라이트가 그 사람의 모습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민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죠. 백미러를 통해 본 광경. 젖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사람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지금 멈추면. 수민의 마음속에 갈등이 스쳤어요. 하지만 복수를 완성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언론 관심. 그러면 자신의 계획도 들통날 수 있었어요. 고민 끝에 수민이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백미러 속 그 형체가 빠르게 작아져 갔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무도 못 본 거야. 아무도 없었잖아. 교차로 CCTV가 있었지만 빗물에 번진 번호판은 끝 두 자리만 겨우 보였어요. 수민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성공의 대가로 치른 마지막 선택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민의 일이 벌어진 시간에 6011호 태석의 집. 그는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8011호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번호 역추적 사이트,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 심지어 택배 동선까지 모든 것을 뒤져가며 단서를 찾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이용 기록을 보니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보였어요. 계단 CCTV를 확인해 보니 모자를 눌러 쓴 남자와 은하의 이동 시간이 겹치는 날들이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위층 위 8011호. 브라우저 새 탭을 열어 더 조사를 해보니 스타트업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썸네일에는 30대 초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로 그 대표 A였습니다. 이 새끼가 그 새끼였어. 태석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까마득히 잊고선 말이죠. 새벽이 되자 태석은 행동에 나섰어요. 8011호 현관 앞에서 그는 포스트잇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나와서 설명해라. 끝까지 간다. 협박에 가까운 메모들로 즐비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모자를 눌러 쓰고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문 앞에 던져놨어요. 8층의 복도 CCTV는 각도상 사각지대였지만 태석의 그림자만 유독 길게 늘어져 보였어요. 분노는 증거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태석은 8011호 문 옆 벽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소나기에는 구긴 포스트잇 뭉치를 쥐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서 서서히 문틈 사이로 불빛이 번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가 태석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IT 업계 대표에 휴대폰을 보며 한 걸음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이 쓰레기랑 메모지는 대체 뭐야? 누가 그런 거야? 태석의 시야에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들어온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태석이 폭발했어요. 온 몸에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거였죠. 네가 감히 내 집을 겁도 없이 건드려. 8011호 남자도 당황하며 밀쳐냈어요. 정리하려 했어. 네 아내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다고. 입 다물어. 진짜 어떻게 되고 싶지 않으면. 두 사람이 8011호 현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신발장이 넘어졌어요. 그때 계단에서 뛰어오는 은하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멈춰. 태석. 하지만 이미 멈추기엔 늦었어요. 분노의 눈이 먼 두 사람을 막기에는 난투 중에 8011호 남자의 몸이 미끄러지듯 밀리면서 벽 모서리에 측두부를 세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무너지는 남자의 시선. 신발장 바닥을 적시는 얇은 붉은 선이 보였어요. 내가 태석이 헐떡이며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안 돼, 안 돼. 은하는 얼이 빠진 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분노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질 차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민의 완벽한 복수. 그것은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태석과 서영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파국은 뺑소니 사고와 폭행 사건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 결말. 8011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수민은 자신이 저지른 뺑소니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석과 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진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 평범하게 조용하게만 살아가면 절대 생기지 않을 기괴한 일들이 모두가 자초한 일로 인해서 결국 파국으로 접어들어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로 번져갑니다. 수민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뺑소니 사고, 폭행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중상해까지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8011호 박도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태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TV 화면에는 속보가 떠올랐죠.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핏길에서 30대 여성이 행인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최근 회사 내부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핏길 뺑소니 용의자 특정. 회사 내부 사건과 연루 의혹. 카메라가 TV 화면에서 뒤로 빠지면서 현장 중계 화면으로 전환됐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탁탁탁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숲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영이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제 동생 수미는 오래전부터 저를 협박해왔습니다. 제 일을 망가뜨리고 회사에서의 제자리까지 흔들려 했습니다.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가짜 우연과 조작된 증거로 저와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사건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말도 안 되는 화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동생 실화냐, 선 넘었네, 회사도 이제 수색할 듯? 모든 칼날이 결국 수민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 수민이 모자를 눌러 쓰고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너를 도는 순간 형사 둘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수민 씨 맞죠?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민의 얼굴이 들려졌어요. 눈 끝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끝난 줄 알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술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치열한 플래시가 번쩍이며 수민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화면 하단에는 20대 여성,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의 마지막 조각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게 마련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 응급실. 구급차에서 들것이 급하게 내려졌어요. 의식 저하, 척두부 출혈, 산소 계속 주세요. 들것 위에는 박도연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피 묻은 머리에는 거즈가 감겨 있었고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울먹이며 들것을 따라 붙었어요. 제발 제발요. 한 발 뒤에서 태석이 멀찍이 서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죠. 내가 한 건가?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수술실 등이 휙 하고 켜졌어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장년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60대 전후로 보이는 그들. 남편은 주름진 손을 맞잡고 있었고 아내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죠. 뒤늦게 다가온 태석을 올려다본 부부.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태석이? 너 태석이 맞지? 태석이 당황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를 아세요? 그럼 알지, 우리가 예전에 네 옆집이었잖니.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옆집. 그 말이 태석의 마음에 이상한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도현이의 어머니 목소리가 회상을 이끌어냈어요. 우리가 외출하면 널 도현이를 태석이 너희 어머니께 맡겼지. 너희 어머니가 주먹밥을 참 맛있게 만들어서 태석이 너와 도현이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 햇볕이 가득했던 옛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생 또래의 두 아이가 달리고 있었죠. 어린 태석과 어린 도현이었어요. 거실 식탁에 놓인 네모난 김주먹밥 2개. 두 아이가 서로 게임 카트리지를 바꿔 끼우며 깔깔대던 모습. 현관에 걸린 602동 11호 표지와 계단 위로 보이는 8011호 방향 화살표까지.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현. 제 옆집에 살던 개구장이 아이 박도현이요? 도현의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비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그때 형이라며 잘 챙겨줬던 그 아이 박도현. 문틈 사이로 보이는 수술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들것 위 박도현의 얼굴이 조명에 드러났죠. 태석의 시야에서 현재의 얼굴 위로 어린 도현의 웃는 얼굴이 반투명하게 포개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박도현이었어요. 어린 시절 태석을 형이라고 부르며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그 동생이 16년이 지나 8011호에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태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휘청거렸어요. 은하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도현아 괜찮은 거 맞겠지? 없다. 태석 없다. 공기가 응축된 것 같았어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석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형광등이 길게 늘어나 보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중음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치끈거려. 끊어질 것 같아. 태석이 관자놀이를 움켜쥐었어요. 복도 바닥이 기울어지고 프레임이 무너져 내렸죠. 태석은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태석. 남편.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스트레처 준비하세요. 모니터의 비프음과 심장박동 소리가 섞여서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은 꽝하는 충격음을 만들어냈어요.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순민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장 소중했던 추억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태석과 도연. 한때는 형과 동생이었던 두 사람이 16년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었어요. 은하의 불륜도 수민의 잔인한 복수도 모든 것들이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여기서 끝일까요? 도현인 줄 알고서도 태석의 분노로 인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친하게 지내던 어릴 적 동생, 사랑하는 와이프, 16년 만에 만난 첫사랑. 전부 다 잃게 되었습니다. 8011호의 비밀 에피소드 7번째. 무너지는 기억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났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순미는 체포됐고 박도현은 중태에 빠졌죠. 그리고 태석은 충격적인 기억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파국 이후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 철창에 갇힌 사람.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만든 모든 것을 계획했던 진짜 배우의 정체까지. 과연 8011호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설계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 8층 병실. 태석이 창가에 서서 회색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에 환자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죠. 모든 기억이 지워져 버렸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도, 도현과의 관계도, 심지어 서영과 함께했던 시간들까지 전부 모든 것이 공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영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가는 부었고 빨개진 상태였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석. 태석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죠. 누구세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죠. 나야. 서영이. 너의 16년 전 첫사랑 이서영. 기억 안 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석은 이미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였죠. 마치 유리창에 반사된 그의 모습은 마치 투명한 유령 같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TV 모니터 속 차가운 신호음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간 구치소 면회실. 순민이 회색 수의를 입고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손 깍지를 낀 채 정면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면회객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사실 온다고 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면회 종료 3분 전입니다.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가시죠. 일어서며 고개를 드는 수민. 그 순간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8011호 거주자 박땡땡씨. 의식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함. 가해자 윤땡땡씨 기억상실 진단. 수민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분노와 공허함이 동시에 번져갔죠. 누가 이겼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거야. 좁은 원룸. 벽 전체를
한 면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빨간 실로 연결된 수십 개의 핀들, 포스트잇, 사진들, 캡처 화면들.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자세히 보면 모든 계획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디데이 7일 7시 59분 예약 발송이라고 적힌 스케줄러 메모. USB 드랍 위치 경비. 사각지대 표시. H팀장과의 대화 캡처 사진. 하지만 구석에 작은 글씨로 가계정 H고스트 본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영과 태석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 각기 다른 시간대, 다른 각도로 촬영된 것들. 수민의 동선 출퇴근 터널. 빗길 리스크 증가 분석 차트. 마지막으로 박도영과 은하가 함께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처럼. 은하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져갔죠.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네. 책상 위에는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8011이라고 각인된. 바로 그 열쇠이자 마스터키였죠. 며칠 후 한 카페. 은하가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것들이 펼쳐져 있었죠. 가상 계정들의 목록. H고스트, 어나니머스 프렌드, 콘서너드 네이버. 모두 은하가 만든 계정들이었어요. 메시지 발송 기록들. 8011호 지금 괜찮아? 너무 시끄럽지 않아? 혹시 문제 있어? 모든 익명의 관심과 박도연이 은하에게 보낸 카톡 내용까지. 전부 은하가 짜고 친 예약 메시지들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서영과 태석의 만남 주선 과정. 수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들의 타이밍. 심지어 박도연의 일상 패턴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 해. 그게 더 편하니까. 은하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냈죠. 제목이 보였어요. 8011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박도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임대인 정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밤이 깊어진 아파트 복도. 8011호 문이 정적 속에 서 있었어요. 화면 왼쪽에서 은하가 천천히 걸어 나타났죠. 휠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톡, 톡. 하지만 그녀는 8011호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쳐갔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예술가처럼. 비밀은 문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열게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8011호 문구멍에서 잠깐 무언가가 반짝였죠.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명의 반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은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석과 도연이 어린 시절 친한 형동생이었다는 것을. 서영과 수민이 자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그녀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우연을 만드는 설계자였죠. 익명의 메시지, 절묘한 타이밍의 정보 제공,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 연출. 8011호의 진짜 비밀은 문 안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문을 열게 만든 사람. 바로 은하 자신이었죠. 왜 그녀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외모지상주의로 혼자만의 착각 속에 살았던 걸까요?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기억을 잃었고 도연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수민은 감옥에 있고 서영은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은하만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마치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인 후 혼자서 게임을 끝낸 것처럼 말이에요. 8011호의 비밀. 결국 가장 큰 비밀은 그 비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진실을 숨기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